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슈의 네, 김재하.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번 주도 새로운 이슈 많이 갖고 예. 왔습니까? 근데 좀 FTX 얘기 너무 좀 즐겁게 들리시겠지만은 그쪽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데 일단은 뭐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요즘에 말을 팍 끊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아니 뭐 자꾸 뭐 이렇게 새로운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뭐 있어야죠, 뭐. 어쨌든 네, 첫 번째 이거는 뭐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뤘을 거라 예상하지만은 네네. 바로 오늘이잖아요. 9시 반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최근 한 몇 달간은 예측치보다는 하회해서 좀 긍정적인 좀 지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파월 지난 네.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발언들에서 그때 이후로 좀 주목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네네. 이전에는 이제 CPI, 보통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네네.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포함돼 있으니까, 있고, 네네. 이 부분들에서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게 꺾인 과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웬걸 다시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엄청 고공행진을 하고 예, 있다고 이 들었어요. 부분들이 이제 정책상에서 혼선을 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파월 의장도 그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죠. 네. 여기가 지금 계속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또 이번 9월달 들어서 지표 발표들을 네. 보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였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포항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보다기보다는 네네. 내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긍정적인 그런 예측이나 뭐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면 진정한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은 네. 고금리 장기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꺾이는 거 이제 내년부터가 그래도 어쨌든 희망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이런 내용들은 나왔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계속 경기 침체라고 하는 리세션 가능성 얘기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이나 S&P 보고 하면은 그냥 21년도 구간을 다 지금 거의 다 헤어보고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실상 리세션이 아니고 네. 경기 호황에 준하는 움직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냐고 해야 되죠. 좀 그래도 좀 확실하지 않고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밤 발표되는 이제 9시 반에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직전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그렇죠.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크게 예측치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다시 다루겠지만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록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는 그 FOMC 회의록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그 FOMC 회의록까지 해가지고 그때가 더 저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번 금리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동결 쪽에 가까운 그렇죠. 내용들을 얘기를 네네.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확률을 많이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던 뉴스 기사에서도 사실 네. 옐런 그 재무부 장관 연착륙이 언급을 했었죠. 그 네. 부분에서도 연착륙 얘기도 했고 뭐 지금 현재 부분에서 사실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미국에서 일단은 이제 자금을 풀려고 하고 내년에 또 이 대선이 있는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게 네. 금리를 계속하는 부분들은 자 일반 미국 이제 서민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 미 재무부, 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부담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쉽지 않은 네,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어저께 또 게리 겐슬러가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넘어가자면은 네. 특이하게도 뭐 소송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금지하겠다고 그런 이제 베이스를 깔아놓고 했는데 네네. 그냥 거기서 시시하게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뭐 ETF를 승인하고 있다 이렇게 승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뭐 그 상황에서 아니 승인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또 개박살이 날 거라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저께가 상원이었고 27일인가 또 올해 말에 하원 네. 금융위원회 청문회가 있어요. 그때 좀 진짜 좀 재밌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막두둑이 패죠, 그게. 네, 그쪽이 좀 더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아무튼 여담이지만은 그렇게 남겨두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도 네네. 내년 사실 이제 대선자 레이스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이제 진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미 대선 주자들이 다 암호화폐 관련돼 갖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트럼프는 이자를 갖고 있죠. 네, NFT랑 수익도 짭짤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네. 참. 근데 이 자기 재임 기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저는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유권자들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예. 내년에 이제 코인베이스 CEO도 그 얘기를 했죠. 내년에 거치 문제가 상당히 이제 그렇죠.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네네. 하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초점이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네. 마냥 부정적인 스탠스로 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죠. 네. 첫 번째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네. 일단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면은, 네, FTX 지금 매도 폭탄도 매도 우려가 또 있지만은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웃긴 게 전문가들의 어떤 시선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어쨌든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이 없을 수가 없다 아니면은 뭐 또 장애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를 한번 다뤘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는 어떤 암호화폐를 어떻게 판매하겠다,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겠다, 그런 건 없이 이제 그냥, 한 주에 최대 뭐 2억 달러 정도로만 이제 리미트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 FTX가 이제 재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사실 이제 오늘 24일에 이제 2차를 마감되는데, 75개인가 65개, 75개일 거예요. 아마 업체에다가 그 입찰서를 이제 뿌렸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얘네는 그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수십억 달러가 있는데, 그 상환 계획 중에 하나가 FTX를 재개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으로 또 갚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국에선 지금 재개를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FTX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또 뽑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개를. 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FTX, 그러니까 재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는,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FTX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FTX가 재개한다 그래도 예전만큼 그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사고를 거하게 쳤고, 거하게 쳤죠. 예. 말아먹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존에 저 FTX 거래소에 기존 자산이 동결돼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많거든요. 네네, 그게 이런 아마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때 컴투스였나 아무튼 한국, 프로젝트가 거기서 이게 상장돼서. 울먹 겨자 먹기로 일정 부분은 자리매김은 하지 싶은데 사실상 이제 미국 역외에서 진행을 하면 성장에는 일단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해야지 사실 기존에 이 FTX를 이제 붕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는 시타들이나 이런 네. 데도 보면 지금 이제 EXDM 거래소를 하면서 기간 거래소로 운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예, 그 출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코인베이스하고 네.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면은 해외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 암호화폐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결국 자국 내 거래소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뭐 눈치 보고 있는 상태고, 아직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 관계자들 그 뽀글이, 예, 뽀글이. 갑자기 이름이 쌤, 네, 네. 예. 그 친구도 지금 어쨌든 지금 재판 과정이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걔는 어쨌든 도대체 얼마를 매긴 거야? 샘 프리드만 생각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상당히 국내에선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네네.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의 금융 기관에 준하는 감시와 체계를 받고 있으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네, 예, 그렇죠. 네. 너무 진짜 아마추어적인 관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을 정도로 그렇죠. 이게 통제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맞는 부분이라고 보고 네네. 저기에 쌤 같은 경우에는 우린 두 번 다시 보기 싫죠. 저렇게 시장을 흐트러뜨리고 다시 또 얼굴 들이밀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이거는 좀, 지금 이게 어떤 그 신현증권에서 이제 나오는 그 기사 중에서 이제 그 도표를 제가 지금 발췌를 한 건데 네네, 사실상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ETF 쪽을 이제 굉장히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나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첫 번째 도표 5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RWA 같은 경우에는 뭐 STO 쪽으로 보시면 되고, 네, 예, 거래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뭐, 그 디지털 자산 상품, 이게 이제 ETF 같은 경우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산업과 그리고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연관돼 있고, 최근 그 말하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그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예,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전에 이제 방송하신 게 그 무슨 연합 같은 게 생겼잖아요. STO 예, 연합 예. 같은 게. 근데 그쪽뿐만이 공동망을 아니라, 이용하겠다. 네, 그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은행권들과 그리고 어떤 증권사들이 STO 쪽으로 이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 현황들입니다. 네, 토큰 증권 쪽으로 이제 컨소시엄도 구성도 하고 뭐 그렇죠. 설립 예정이다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미래에셋증권이었나 얼마 전에 또 폴리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네네. 토큰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ETF만 했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든 거래소든 아니면 그걸 직접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진출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ETF가 승인되면은 얼마가 들어온다 그런 뭐 수치 같은 게 있겠지만은 이런 금융기관들이나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파생 상품이 이제 남아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몇십 배로 더 굴릴 만한 그런 이제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디파이로 통칭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금융 이제 법률적 하에서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RWA, 네네. 뭐 STO 뭐 이쪽으로 해서 토큰 경제 쪽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뉴스 아직은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 뭐 알트코인이든 매매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어쨌든 보니까 코인 쪽으로만 예,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ETF나 투자 상품이 들어오면은 대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디파이거든요. 디파이. 그럼 여기 관련돼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면 나서는 게 STO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비즈니스의 떡고물을 본다면 돈이 어디로 모이는가? 결국에는 이제 유동 자산들, 금융 자산들 돈을 어떻게 모으고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네. 문턱이- 엄청난 상품들을 또 구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예. 뭐 뭐든지 예. 다 법제화되고 승인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커지면서 사실은 이제 경제 규모도 네. 덩달아 커지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국경의 제한들이 없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인 제한의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아예 기술적으로 국경의 제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토큰이라고 하는 진입장벽이 게 엄청 낮았죠. 블록체인이라는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상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할 때 이제는 국경의 틀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꼭 코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더 큰 틀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이제 거죠.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공식화 시키겠죠. 네. 이러면은 저는 그래서 가상자산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네, 그런-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이런 게 훨씬 그렇죠, 더 그렇죠. 멋있어 보이는데. 예. 이게 일단 돈이 커지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뭐 메타버스나 AI나 네.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사실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융합하는 산업으로 예,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산업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돼 나갈 거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 우리가 95년도, 96년도를 지나면서 2000년도로 들어오면서 인터넷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처음에 아무 관념적으로 개념이 없었을 때 그냥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었다가 나중에 일반인들이 접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이제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됐듯이 자연스럽게 예. 녹아들었죠. 이 내용들도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신 뭐 이런 부분하고는 이제 아예 개념 자체가 많이 틀려질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시작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내용. 네, 어떤 매크로적이고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탑승을 하고 있다 정도로 그렇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렇죠. 이슈라기보다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네, 뭐 딱히 뭐 좀 어쨌든 FTX 얘기를 많이 즐겨주실 거예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아니 이번 주에 오늘 가지고. FTX 특집으로 2부나 영상이 아니, 나갔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상황 자체는 재미없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또 뭐 좋은 소식이 있거나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또 FOMC 얘기가 지루하지만 또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핫하고 네, 뜨겁고 네 예, 막 이게 막 익사이팅하는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들고 올 테니까요. 블록체인에 뭐 특별한 재단에서 뭐 연예인하고 같이 무슨 뭐 행사를 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거기 뭐 낑겨서 가시려고요? 사실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이슈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도 좀 핫하고 네. 뜨겁고 익사이팅한 핫하고 뜨겁고가 같은 말이잖아요. 따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슈 네네. 의 이슈맨이 네, 꼭 알겠습니다. 아마 좋은 이슈를 또 가지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